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공부하기 전에 먼저 잠깐 이것 좀 봐볼게요. 자, 여러분 민법 기본서를 4권 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빨리 합격할까요? 제 생각에는 한 권만 봐야 돼, 한 권. 한 권만 보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만약에 민법 기본서를 4권을 보신다면 1년 합격할 것을 3년 만에 합격할 겁니다. 2년에 합격할 것을 4년 만에 합격할 거예요. 합격 기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누구나 아시죠? 그래서 기본서로 딱 당연히 한 권만 봐야 되죠. 그리고 4권 볼 시간도 없죠. 한 권이 진리입니다.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민법 기본서를 4권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이 멀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닌 것 같아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기본서 다 보시죠. 우리가 5, 6월 달에 요약집으로 수업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용이 서로 같아요. 기본서를 약간 줄여든 게 요약집, 서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양을 좀 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집 사서 푸시죠. 그러면 이 내용이 서로 다를까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민법은 또 판례집 사서 보시죠. 그럼 이건 4개의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출문제를 푸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좋을 것 같죠? 이걸 보니까 지금 벌써 책을 여기까지 3권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집은 해설이 적은 게 좋습니다. 이 많은 건 결국 또 이걸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말 그대로 문제를 많이 읽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왜 풀죠? 어떤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 어떤 게 출제될까 그걸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많이 보셔야 돼요. 해설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건 여기를 찾아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나중에도 이 중에 하나를 딱 정하셔야 돼요. 나중에 자기 스타일에 맞게.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는 겁니다. 이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 읽어서 어떤 게 함정이 있는가 보는 거지 해설 보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건 여기를 찾아보세요. 여기. 이거 보면 양이 괜히 늘어나서 머리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해설이 적은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모르는 건 여기를 찾아본다. 그 다음 판례집도 다 똑같잖아요. 판례집 보지 마세요. 이 다 똑같은 겁니다. 요약집도 거의 90% 판례거든요. 이건 100% 판례잖아요. 그럼 똑같네? 이걸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여러분께 객관식 판례집 있거든요. 이거 전국에 저밖에 없어요. 판례도 오지선다의 실전에 맞게 이걸 푸셔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정하시면 기본서 딱 정말 한 권만 보는 겁니다. 이론서 한 권만. 이론서 딱 한 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5, 6월 때 이거 정하세요. 난 어떤 걸 주 교재를 하겠다. 만약에 이걸 주 교재를 하면 이게 분서적이 되는 거죠. 한 권만 딱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 그대로 문제만 푸는 거예요. 모르는 건 여기 확인. 그리고 이것도 보지 마시고 말 그대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또 모르면 여기를 확인. 그래야 기본서 한 권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 해보세요. 그래야 시간이 단축됩니다. 언젠간 합격하거든요. 근데 시간을 단축해야겠죠. 동차를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약정지상권 공부하셨죠? 오늘은 특수지상권입니다. 자, 책은 371페이지, 기본서 37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빼먹었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 적극 강의 보고 계세요? 제가 곧 기출문제도 강의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해설 적어요.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문제를 반복 푸는 것이고, 기출문제를 제가 옳은 건 틀린 지문으로, 틀린 것은 옳은 지문으로 바꿔서 다시 다 자료를 드릴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이 문제 맨날 풀면 그 문제 그거잖아요. 근데 지문을 완전히 탈바꿈한 거라 공부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곧 지금 현재 영업 준비 중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같이 그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특수지상권. 자, 책은 371페이지입니다. 먼저 1번 구분지상권 있죠. 자, 칠판 보시면 여러분 책에 밑줄 하세요. 289조 2가 있죠. 자, 1항.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가로쳐 보세요. 상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 써있죠? 씁니다. 수목 X. 분명히 건물 기타 공작물 있고 수목이 없죠? 시험이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밑줄.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자 칠판 보세요. 여기 분명히 수목 X 썼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한전에서 이 토지를 빌려서 이 토지에 고압선을 보내고 싶어요. 그럼 여기 1층 부분은 지료가 비싸겠죠. 여기 빌릴 필요 있나요? 빌릴 필요 없죠. 예를 들면 지상 10m에서 지상 20m 여기만 빌려도 충분히 고압선은 흘러갑니다. 그럼 이렇게 상업업의를 정해서 여기만 빌리면 지료가 싸겠죠. 이렇게 구분 지상권 할 수 있다. 또는 이번에는 갑토지 밑에 지하도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 지표면 부분 빌리면 비싸잖아요. 빌릴 필요 없죠. 이렇게 지하 5m에서 지하 10m 여기만 빌려도 충분히 되죠. 이렇게 상하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구분 지상권입니다. 그리고 수목 X. 그럼 여러분 책 제일 밑에 2번 특징에서 양괄호 1번 거기 두 줄만 체크하고 읽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372페이지 파란색 2번 분모기지권 나옵니까? 이 분모기지권은 2차 과목 중개 실무는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데 민법은 뭐 거의 안 나옵니다. 개념만 딱 보시면 됩니다. 3월 달에 몇 개 추가할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조미권에서 이건 일단 법이 없거든요. 법이 없는데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상 물권이고 타인 토지를 빌리는 거라 마치 지상권에 유사하다 해서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관습상 물권 3개 외웠죠. 뭐라고 외우셨죠? 뭐라고? 관분양 기억나세요? 그래서 먼저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거 오늘 공부할 겁니다. 다음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당부 이것을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분양한다 해서 관분양 외웠죠. 그게 이제 분묘기지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묘를 썼어요. 그럼 이거 누구 아버지예요? 을아버지죠. 을아버지. 그러니까 분묘는 을소유인데 타인 토지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러면 을은 갑토지를 사용하면 이 토지 사용은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 개념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책에서 1번 의의에서 양괄호 1번 개념 두 줄 다 왼쪽에 체크하시고 양괄호 2번 두 줄 체크하세요. 그 제목에서 이건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등기 동그라미 등기 필요 없다고 옛날에 외웠습니다. 보충 11번 외웠어요. 등기 없이. 이 봉분 자체가 공시하니까 이건 등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 넘어가면 돼, 이제. 그래서 이제 374페이지 오세요. 374페이지. 중간에 네모 3번 관습법상 법정상권 있죠? 이건 법이 없다 그랬죠? 법이 없는데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정상권인데 이게 민법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제일 어려운 게 세 파트인데 첫째, 비통착 4강에서 비지기 표시 107조 두 번째가 지금 할 법정지상권 세 번째 가장 어려운 게 매매에서 매도인 담보 책임 이 세 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정상권이 민법에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면 이게 민법에서 제일 쉬워집니다. 이게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제일 쉽습니다. 남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이거 포기하라 그래요. 이거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1초 만에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1초 만에 답을 찾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게 왜 필요한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건물의 저당을 설정해주고 A에게 저당권 설정해주고 갑이 돈을 빌렸어요.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자 저당권자 A가 저당 목적물이 건물이죠. 그래서 저당 목적물 건물을 경매해서 을이 경락받습니다. 경락이 을. 그럼 토지는 갑소유지만 을이 건물 소유자죠. 자, 그럼 갑이 보기에 을 예뻐요, 미워요? 갑이 보기에
을 예뻐요, 미워요? 미워 죽겠죠. 내 비싼 건물 경매로 뺏어간 놈이죠. 막 송곳으로 막 눈을 막 찌르고 싶어요, 막. 미워 죽겠죠. 자, 그런데 을은 건물 경매만 받았죠. 두 사람 얼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두 사람 얼굴 본 적 없죠. 그럼 토지는 갑소유인데 건물은 을소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을은 갑토지를 사용하는데 을은 갑토지 사용 계약 맺은 적 있나요? 예를 들면 둘이 토지 임대차 한 적 있습니까? 토지 전세권 있나요? 약정으로 지상권 계약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둘이 처음 봤잖아요. 그러죠? 근데 갑은 미워 죽겠으니까 야 갑이 야 내 땅에서 건물 뜯어가. 즉 건물 철거해. 철거 청구해서요.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없으니까 현재 철거당할 운명에 놓입니다. 갑토지 사용권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을 건물이 철거당하면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만약 이게 철거당한다면 우리 경매 받겠습니까? 절대 안 받겠죠. 그럼 누가 경매 안 받으면 은행이 우리에게 대출해 줄까요? 절대 은행이 대출 안 해줍니다. 따라서 현재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없어 보이지만 이 건물이 철거당하면 누가 봐도 부당해요. 근데 을은 사용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법이 나서요. 법이 나서서 법에서 을에게 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용어는 법정 전세권이 아니고 법정 임대차가 아니에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걸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줄여서 법지를 인정해 줘요. 법에서. 그럼 법지가 인정되면 지난주에 공부하신 일반 지상권하고 내용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최단기간도 30년, 지로 2년 연체하면 소멸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일반 지상권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을은 법에서 갑토지 사용할 권한을 30년간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을 건물은 철거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법이 나서서 부당한 철거를 막아주는 게 이 법정지상권 제도입니다. 다른 애 봐볼까요? 다시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이 사이가 엄청 친해서 일단 을이 건물만 샀어요. 건물만. 토지는 나중에 사기라고 일단 건물만 샀습니다. 그럼 토지는 갑소유인데 을이 등기하면 건물 소유권 취득하겠죠. 근데 아직 토지는 안 샀죠? 근데 나중에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왼수지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합니다. 자, 그럼 을은 건물 매매만 했죠. 토지는 나중에 사기로 하고 건물 매매만 했죠.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 권한 있나요? 둘이 뭐 토지 임대차 있습니까? 하지 않았죠. 토지 전세권 안 했죠. 지상권 계약 안 했죠. 그러니까 현재 을은 갑토지 사용 권한이 없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을 건물이 철거당하면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둘 다 가지고 있다가 건물만 20억 받고 팔았어요. 20억 받고. 그리고 철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법이 나서서 을에게 법에서 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건 나중에 관법지에 좀 있다. 매매 같은 건 관법지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상권. 아무튼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럼 을은 법에서 갑토지 사용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철거 안 되는 거죠. 이처럼 법정상권은 부당한 건물 철거를 막아줘서 건물을 살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자 정리하면 이렇게 처음에 동일인 소유가 전제예요. 동일인 소유이다가 어떤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바뀝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토지는 갑인데 건물만 을로 바뀔 수 있고 거꾸로 토지가 을로 바뀌고 건물은 갑 그대로예요. 또는 아예 위쪽 아래쪽 다 바뀌었다. 이렇게 다 바뀌었다. 아무튼 소유자가 서로 상이해졌죠. 이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청구할 때 부당한 철거를 법이 나서서 막아주는 게 이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럼 여기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죠?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민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세권에서 305조 법정지상권, 그다음 저당권 편에서 366조 법정지상권, 민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나중에 할 텐데 가등기 담보법에도 있고 이건 여러분 중개사법, 중개실무 시간에
임목에 관한 법에도 법정 상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4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로도 해결 못할 때가 있어요. 해결 못하면 일단 대법원이 나서서 대법원이 관습법상 법정 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이 2가지밖에 안 나온, 거의 안 나와요. 이거밖에.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살짝 해요. 어차피 시험은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럼 자, 여러분 제 374페이지에 그 네모 3번 관습법상 법정상권 써 있죠. 그럼 그 위쪽 여백에 써 이렇게. 위쪽 여백에 이거 2개를 써놔요. 이것부터 보고 이걸 최종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위쪽 여백에 305조 366 써놓으세요. 법 규정부터 보고 최종적으로 관법지를 보는 겁니다. 관습법상 법정상권. 그리고 366조 옆에 446페이지 쓰세요. 여기 옆에 446페이지 쓰세요. 오늘은 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자, 뒤로 갑니다. 446페이지 가보세요. 그 저당금리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 하는 걸 사람들이 민법에서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366조 법지 공부합니다. 그럼 446 제일 밑에 법조문 366조 있나요? 여러분 책에 몇 줄? 책에서 동그라미 친다. 저당물 경매 동그라미 씁니다. 임의 경매. 그러니까 중개사 시간에 하시겠지만 저당권자 가는 경매가 임의 경매예요. 다시 임의 경매 썼죠? 자, 그럼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 섞은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다시 보세요.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그랬죠. 누가 본다는 거예요? 누가 봐요? 법에서 본다. 이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다시 여기 보세요.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그것을 법정 지상권이랍니다. 다음 그러나 지로는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이 정하겠죠. 그러니까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게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칠판 보세요. 이 366조는 이 2개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갑소유 토지 건물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갑소유 토지 나대지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를 할 때 토지에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줍니다. 여기처럼 토지에만 저당을 설정하고 돈 빌려줘요. 여기도 토지에만 저당을 설정하고 돈 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토지에 돈 더 많이 빌려줘요? 위치와 면적이 똑같다면 차이는 건물이 있고 없고 있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토지에 돈 더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나대지죠? 마늘 사자요. 나대지에 많이 빌려주고 나대지 시가의 약 70% 정도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토지에 저당 잡았죠. 건물이 있는 토지라 토지 가치가 거의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 안 빌려줘요. 빌려줘도 아주 조금, 아주 적게, 적을 쏟자 아주 적게 빌려줍니다. 분명히 이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윗사례에서 갑이 돈을 못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저당물이 토지죠? 그래서 저당물을 경매합니다. 그래서 을이 경락받았어요. 그럼 지상에 갑 건물이 있죠. 그럼 두 사람은 얼굴 본 적 없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철거 청구했어요. 야,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해. 철거 청구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토지 사용 계약 맺은 적 없죠? 오늘 태어나서 얼굴 처음 보잖아요. 토지 임대차나 토지 전세권 약정으로 지상권 계약한 적 없습니다. 그럼 갑은 철거를 막으려면 법에서 지상권으로 도와줘야 철거를 면합니다. 그럼 만약 여기서 법정상권 인정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법에서 사용권 인정했으니까 건물 철거 안 되고 건물이 살아 있습니다. 건물이 살아 있다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높이 써요, 적게 써요? 건물이 있으니까 낮게 쓰겠죠. 그러죠? 그래도 이 A도 돈 적게 빌려줬거든요. 그럼 이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A는 채권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아까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으니까 법에서 철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이 건물에 살아있더라도 누구에게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에서 도와줍니다. 근데 아랫사리는 나돼지의 돈 많이 빌려줬죠. 근데 갑이 멋대로,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빼먹었어요. 나중에 할 텐데. 자, 이 저당 설정할 당시에 이 건물이 만약에 현재 건축 중이다. A가 저당 설정할 때 현재 건물이 완성 안 되고 건축 중이에요. 그럼 A, 토지에 돈 적게 빌려줘요?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적게 빌려주겠죠. 언젠간 건물 완성되겠죠?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당연히 토지에 돈 적게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법정에서 인정됩니다. 하물며 다 지었는데 아직 미등 끼거나 무가라면 건축 중도 인정되잖아요. 근데 건물은 다 지었죠. 당연히 돈 적게 빌려주니까 이때 다 인정된다. 그러니까 건물만 있으면 다 됩니다. 두 번째, 이 A는 나돼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근데 갑이 자기 멋대로 건물 짓습니다. 근데 돈을 못 갚아서 A가 저당물이 토지죠, 토지? 저당물, 토지를 경매해서 을이 경락받았어요. 근데 지상에 갑건물이 있죠. 그래서 을이 철거해. 그럼 갑은 철거를 막으려면 법에서 지상권으로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법지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그럼 건물이 철거 안 되고 살아있죠. 그럼 건물이 살아있으면 을이 토지 경락가를 적게 써야 돼요. 근데 A는 나돼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그럼 이 경락대금으로 A는 채권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법지가 인정 안 돼야 돼요. 인정 안 돼야 돼요. 그럼 건물이 철거되겠죠? 철거? 그래야 우리 경락가를 나돼지 가치로 많이 씁니다. 그래야 이 경락대금으로 A가 채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법에서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이해하셨나요? 아무튼 이해하셨든 안 하셨든 제가 전체 외웁니다. 자, 잘 보세요. 네, 잘 보세요. 항상 저당 설정 당시에요. 여기 2번.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설정 당시 건물 있었죠. 그럼 무조건 법지 있다고 끝으로 달려가면 돼요. 중간에 볼 필요 없어요. 자, 여기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후에 건물이 있었죠. 설정 당시는 나돼지였죠. 그럼 나돼지에 나만 나와도 무조건 법지 X에 달려가면 돼요. 그래서 항상 설정 당시, 보세요.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동일인 소유 건물 있었죠. 그럼 있다 하면 되고, 이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그럼 없다 하면 됩니다. 근데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공식 써볼게요. 저당 설정 당시에 기본 전제가 다 동일인 소유예요.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 있는가 보는 겁니다.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법지 있다고. 건물이 없다는 말은 나돼지란 말이거든요. 그럼 나돼지에 나만 나와도 무조건 없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글자씩 외워요. 네 글자씩.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물어보세요. 다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하면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예의가 딱 하나, 예의 없으면 재미없죠. 예의가 딱 하나 있는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된 다음에 건물이 신축까지 나오잖아요. 이때만 인정 안 되는 예외가 딱 하나가 있어요. 주의하실 게 공동저당만 나오면 법지 인정됩니다. 그리고 신축만 나와도 인정돼요. 반드시 세트로 공동저당 후 신축까지 나와야 인정 안 된다. 예외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저당 빼고 나머지를 그냥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면 우리 책뿐만 아니라 판례 수백 개를 다 해결합니다. 다 전부 다. 이 세 줄로 366 법칙 다 끝나요. 제가 이걸 발견하는데 5년 이상 걸렸어요. 대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10분 만에 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있으면 있다.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없었죠? 없다 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볼게요.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네요. 자, 그럼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건물 없죠? 그럼 여기 없다 하면 그냥 끝나요.
중간에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갑이 세 번째 건물 지었는데 건물 지을 때 참 고맙게도 근저당권자 A가 건물 신축을 얼마나 고마워요? 건물 지으라고 동의해 줬대요.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 A가 저당물인 토지를 경매해서 의리 경락받습니다. 지상에 갑건물 있죠. 그럼 법정이상권 인정돼요, 안 돼요? 법정이상권 인정돼요, 안 돼요? 저당권자가 동의했으니까 인정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아까 제일 처음에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건물 없었죠? 설정 후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이미 결론 내렸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 여기 읽으니까 꼭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초 만에 답을 찾아야 돼요. 1초 만에 안 찾고 중간에 있잖아요. 그럼 또 뭔가 함정이 빠져요. 또 뭔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1초 만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면 없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중간에 읽지 마세요. 2초를 넘어가고 있으면 내가 지금 딴 세상에 빠졌는가 하고 자기를 의심하세요. 자기를.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이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요즘은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을 많이 설정하죠. 공동저당. 근데 어떤 사이로 건물이 철거돼 버립니다. 그러면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 날라갔죠? 그러면 여기 건물 저당권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나대지의 저당권만 이렇게 남습니다. 다시 건물 없으니까 건물 저당권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대지의 토지 저당권만 남았어요. 그래서 갑이 다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근데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자 토지 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았어요. 근데 지상에 갑 건물 있죠. 그럼 법정지상권 인정돼야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공동저당 후 신축 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왜냐면 이 은행이라면 은행이 공동저당 설정할 때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두 개를 경매해서 두 군데에서 배당받을 계산하에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어떤 사이로 저당권이 토지 한 개로 줄었네요. 그럼 배당받을 목적물이 두 개로 예상하고 돈 빌려줬는데 한 개로 줄었죠. 그럼 한 개 남은 이 토지 가치를 올려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올려줘야 그나마 이 은행이 손해를 덜 봅니다. 그럼 토지 가치 올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토지를 갖다가 상업지에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가치 높이는 건 이 건물 없애는 것밖에 없어요. 건물 없애는 거. 이 건물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 우리 경락가를 나대기 가치로 높이 써서 가치가 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이때는. 그래야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 외워요. 공동저당 나오고 철거되고 신청 나왔죠. 그때만 안 된다라고. 이거 아니면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하면 1초 만에 끝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작년 감정평가사 지문이에요. 자 갑소유 X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 나왔죠? 그럼 철거되고 신축 보입니까? 여기 신축 보이잖아요. 그럼 제일 끝에 성립한다 틀렸죠? 성립하지 않는다. 1초 만에 풀리죠? 제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하나 더 봐볼까요? 하나? 자 마찬가지 작년 감정평가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갑이 저당권자 의를 동의얻어서 다음 보세요. Y금을 신축했죠. 그러면 저당 설정 당시 나대지였죠. 나대지에 설정하고 건물 신축했죠. 그럼 여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죠. 그 제일 끝에 성립한다 틀렸죠. X 1억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1초 만에. 얼마나 쉬워요? 근데 세상에 이것을 사람들이 제일 어렵다고 이걸 공부하지 말라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민법에 제일 쉽습니다. 1초 만에 1초에 딱 1초. 그럼 여기 책에서 확인합니다. 자 447페이지 오세요. 447페이지. 그 파란색 2번 성립 요건이 있습니까? 양거를 1번 저당권 그 다음 설정 당시 동그라미 그때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그럼 동그라미 1번 자 무효가 동그라미 미등기 동그라미 밑에 두 줄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건축중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 제목에서 건물이 없는 나대지 동그라미 그럼 무조건 X일 것이다. 설정 당시 건물이 없단 말이니까.
그럼 동그라미 기억 보세요. 제목 밑줄. 건물이 없는 나대지 동그라미.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여기까지 밑줄 했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죠. 그 후에 있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넷째 줄. 중간에 법정 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읽다가 날세요. 시험 끝납니다. 중간에 읽지 마세요. 아까 첫째 줄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제일 끝에 않는다만 확인하면 1초 만에 끝납니다. 야, 동그라미 니은. 자, 동그라미 쳐봐요. 건물이 없는 토지 동그라미. 그럼 나대지죠. 그럼 보나마나 제일 끝에 인정되지 않는다로 끝나죠. 나대지 나만 나와도 무조건 X 하시면 돼요. 이건 1초도 안 걸리고 0.5초 만에 끝나네요. 그럼 자 니은 밑줄. 자 니은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저당권자로부터 건물 신축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경우 그러니까 밑줄 하세요. 다음 그 아래줄 제일 끝에 법정 저당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넘깁니다. 448페이지 상단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자 밑줄 잘 하세요. 토지의 저당권 자 설정 당시 동그라미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지당의 건물이 자 건축 중 동그라미 건축 중이었던 경우 볼 거 없죠. 세 번째 줄 끝에 법정 기당권이 성립한다 하면 되고 중간에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서 밑에 동그라미 니은 있나요? 자 니은 공동저당의 경우 소유했죠.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저당물에 관해서 동그라미 쳐야겠죠? 공동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저당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자 신축 동그라미 그럼 볼 거 없죠? 제일 마지막에 아니 밑으로 둘째 줄에 법정 기상권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1초 만에 풀어요. 설정 당시예요. 설정 전도 아니고 설정 후도 아닙니다. 설정 당시. 뭐 나머지는 다 이 공식 끝나는 거다. 이제 3월 달에 몇 개 더 추가합니다. 자, 450페이지 오세요. 450페이지. 상단에 3번 법정사고 내용 있습니까? 양가로 1번 차 제목의 동그라미 등기 불효 동그라미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죠?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외워서요. 신법, 법이 법정 갱신, 법정 지당권, 법정 저당권 다 등기 없이. 그럼 자 양가로 1번 차 밑줄 하세요.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각각 달라진 때 법정은 성립한다. 즉 법정상권은 매수인이 가로칩니다. 매각대금 완납한 때 가로 그때 성립한다.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등기 요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갑니다. 자, 이제 374페이지 오세요. 374페이지. 이제 거기 중간에 3번 이제 관수법상 법정이상권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오세요. 자, 아까 법정이상권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다가 어떤 사이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상 다르리 서로 달라졌어요. 그때 부당한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에서 나서는 게 법정이상권입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사유에 대해서 민법에 전세권의 305조, 저당권 360조, 다음 가등기담보법이 있고 임목이하는법이 있고 이렇게 법이 4가지가 있는데 이 법조문들은 적용되는 경우가 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305조 법정기상권은 아직 안 했지만 전세권이 설정된 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366조는 방금 보신 것처럼 저당권이 경매 나올 때 인정됩니다. 다음 이건 가등기 담보 설정했어야 돼요. 이것은 임목 등기를 했어야 인정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해결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대법원이 법이 없으니까 대법원이 관습법상 법정이상을 인정합니다.
이걸 제가 줄여서 이제 관법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잡아보세요. 여기 매매 있나요? 매매 없죠? 그럼 이건 관법지 문제예요. 다음에 여기 증여 있어요? 없죠? 공매 있나요? 없죠? 강제금이 있나요? 없어요. 이건 아까 이건 이무경매예요. 그러니까 이무경매란 담보권자가 하는 경매가 이무경매예요. 강제경매는 여기 법에 없습니다. 강제경매란 담보가 없는 채권자, 뭐 형제간에 담보 없이 1억을 빌려줬어요. 돈 안 갚으면 담보 없는 채권자가 경매할 수 있죠. 담보 없는 채권자. 그게 강제경매예요. 이런 걸 때는 관법지 문제인데 이거 두 개 따로 외웁니다. 환지나 환매 나오잖아요. 이건 발생하지 않아. 이건 따로 외우세요. 이건 제가 3월달에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공법 시간에 환지가 아직 뭔지 모르죠. 환매는 아직 민법에서 안 했어 아직. 그래서 이건 제가 3월달에 자세하니까 일단 환자 이것까지 인정하면 환장이에요. 안 된다 일단 외웁니다 일단.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자 이제 관법지는 일단 처분 당시 당연히 전제가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이에요. 임의규정 성격. 그래서 관법지를 포기가 배제죠. 포기 특약하면 이 특약 유효니까 관법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약이 없어야 최종적으로 관법지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이건 임의규정이라 관법지 배제 특약 유효기 때문에 이 특약하면 관법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야 관법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366조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봤죠. 그럼 여기는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보는 겁니다. 이때 처분이란 아까 법에 없는 사유들 뭐 매매, 증여, 공매 등등 강제경매 등등. 근데 아까 환자는 다 XX 그랬어요. 그래서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보세요. 그래서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때 인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이거 처음에 했죠.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이 사이가 친해서 건물만 샀어요. 일단 토지는 나중에 사기라고 건물만 샀습니다. 그럼 토지는 갑소유고 건물은 을소유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을은 건물만 샀죠. 그럼 두 사람은 토지 사용 계약을 안 했거든요. 토지 임대차, 토지 전세권, 약정으로 지상권 계약 안 했죠. 근데 사이가 아까 왼수가 돼서 갑이 철거 청구합니다.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없으니까 철거를 막으려면 법에서 지상권으로 도와줘야 돼요. 근데 매매나 증여는 법이 없죠. 이건 관법지 문제인데 그럼 관법지 발생할 것인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철거를 막아주는 거죠. 건물이 살아남는 겁니다. 아까처럼 건물을 20억 받고 갑이 팔았거든요. 20억 받아놓고 철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때는 법이 나서서 철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또는 만약에 이제 증여, 갑이 그래요. 야, 을, 너 이 건물 가져 라고 증여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건물 가지래요. 을 파는 게 어떨까요? 입을 떡 벌리면서 어머 저 같은 게 정말 가져도 돼요? 라고 입을 벌리겠죠. 그래? 그럼 입 다물고 철거하면 되겠어요? 그 입 다물어 철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철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공식 자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어서 처분 당시 건물 있죠. 그래서 소유자 달라지면 건법지 인정한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성립하는데 단 법정기상권은 건물을 철거를 막기 위한 거죠.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건물 매매하면서 이 건물을 위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해보세요. 다시 건물 매매하면서 이 건물을 해서 이 토지 대지 임대차를 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저 건물은 토지 사용권이 생겼으니까 철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법에서 나설 필요 없는 겁니다. 철거가 안 되니까. 이런 게 관법지 배제 특약, 포기 특약 가능하다. 다른 거 봐볼게요. 다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번엔 토지만 팔아요.
그럼 우리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건물은 갑소유가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을은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샀죠. 그럼 을은 싸게 사요, 비싸게 사요?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샀으니까 돈을 적게 주고 싸게 샀겠죠. 그래 놓고 건물 철거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때 관법집 발생해서 철거를 막아준다. 철거를 막아줘요. 그럼 자, 공식대로 처분 당시 건물 있어 없어? 건물 있었죠. 그럼 관법지 있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성립하는데 단 여기도 예외적으로 갑이 토지를 팔면서 갑과 을이 이 건물 철거하기로 약정했다 해보세요. 그럼 갑은 내 아까운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팔기란 거죠. 그럼 이때 을은 토지 가격을 적게 줘요, 많이 줘요? 나대지 가치로 많이 줬겠죠, 많이. 그럼 당연히 이 건물은 철거돼야 돼요. 나대지 가치로 많이 줬으니까. 그럼 이때는 법에서 도와주면 안 됩니다. 법에서 도와주면 철거 안 되거든요. 법에서 안 되어줘야죠. 이 건물 철거되게 내버려 둬야 돼요. 돈을 많이 주고 샀으니까. 이런 게 관법집 배지 특약, 포기 특약 있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입니다. 자, 문제 지문 확인해 볼까요? 동일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에는 관법제예요. 매매로 인해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는 관법제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맞았다. 그 다음 환매에 나오면 나중에 하겠지만 없다 맞죠 무조건 3월달 하겠지만 환매 환지 X 그냥 X 그냥 외우던 게 솔직히 편합니다. 이것까지 인정하면 환장한다. 환자 안 됩니다. 자, 책이 확인합니다. 자, 374페이지 중간에 1번 파란색 1번 의 있죠? 밑에 세 줄 척하시고 오른쪽 보세요. 2번 성립 요건에서 양괄호 1번 제목 보세요. 토지 건물이 차 처분 당시 동그라미 처분 당시 동일해서 해야 돼요. 그럼 1번 밑에 두 줄 다 척하세요. 똑같아요. 건물만 존재하면 무효가이든 미등기든 인정된다. 동그라미 2번에 자 기억 보세요. 기억 두 줄 다 척하세요. 자, 기억 토지 건물이 자, 원시적 동그라미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 없고 그다음 처분 당시의 동그라미 언제? 처분 당시에만 동일인 소유면 됩니다. 항상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외웠죠?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376페이지 376 양가로 3번 매매 기타 원인이 돼 있습니까? 법이 없는 것들. 그럼 동그라미 1번 밑에 세 줄 다 묶어요. 아까 법이 없는 것들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 양가로 4번에서 당사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되죠. 동그라미 1번 두 줄 척하시고 동그라미 3번도 네 줄 다 척하세요. 방금 봤던 것들입니다. 방금 여기 봤던 것들 여기서 봤죠? 아까 이거에서 이거 그게 동그라미 1번 두 줄 동그라미 3번 네 줄 네 줄입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378페이지 오세요. 378 상단에 3번 효력 있습니까? 양가로 1번 제목에 등기 없이 동그라미 이것도 관습 법상이니까 등기 없이 법률규정.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 줄만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두 줄만 체크. 여기까지 관법지 끝입니다. 이제 3월 달에 몇 개 더 추가할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지역권을 하겠습니다. 지역권 오세요. 자, 384페이지. 칠판에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공로가 있는데 밑에 갑토지가 있고 밑에 을토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을은 일에게 통행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일에게 통행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을이 통행할 갑 승낙만 얻으면 을은 통행을 위한 그냥 채권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채권이 아니라 우리 힘이 더 센 물권을 취득하고 싶다. 물권을 취득하려면 갑을 잘 꼬셔서 지역권이란 걸 설정하기로 둘이 계약해야 돼요.
그럼 계약은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로 지역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죽어도 뭐 해야 된다? 죽어도 등기해야 된다가 186조. 그래서 죽어도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역권 계약과 지역권 등기하면 이제 지역권을 을이 취득합니다. 그럼 자, 을토지가 도움을 요청했다 해서 이 토지를 요역지라고, 갑토지가 도움을 승낙했죠? 이 승역지랍니다. 승역지. 그럼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종된 권리라 요역지 밑에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법정을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책은 291조 있죠? 여러분 책에 몇 줄? 자,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 동원하십니다. 타인 토지에 써요. 승역지를 타인 토지가 승역지. 그 다음 자기 토지 또 넘쳐요. 씁니다. 요역지. 요역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가 지역권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 승역지는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둘이 싸우지 않을 거니까 일필토지 일부도 가능한데, 반면 편익을 얻는 토지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존버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지역권은 유상무상 가능해요. 유상무상 가능하고 영구도 가능합니다. 이건 지상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이제 책에서 법조 밑에 파란색 2번 지역권의 객체 있습니까? 거기 양가로 1, 2, 3, 양가로 1, 2, 3 그 세 줄만 척하세요. 오른쪽 옵니다. 일단 어디 오시냐면 일단 386페이지 오세요. 386페이지. 중간에 03번 지역권 특성에서 제일 밑에 파란색 2번 부종성 있습니까? 거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칠판 봐보세요. 다시 공로가 있는데 갑토지, 을토지가 있고 이 통행을 위한 지역권을 취득하면 을토지가 요역지, 갑토지가 승역지인데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라 요역지를 밑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자, 요역지가 주된 권리고 이게 따라 나오는 종된 권리예요. 이게 몸이면 이게 그림자 되는 겁니다. 그럼 지역권은 요역지 따라다녀요. 따라서 을이 요역지를 병에게 팝니다. 매매하면 지역권도 무조건 병한테 따라갑니다. 이때 그럼 지역권이 넘어가려면 지역권 이전 등기해야 할까요? 다시 요역지 소유권을 넘기면 지역권 따라가는데 이때 지역권이 가려면 지역권 이전 등기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등기 없이 외웠죠. 보충 프린트 11번. 등기 없이 뭐라고 했죠? 등기 없이. 아까도 했잖아요.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에 지 했죠.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에 지가 뭐예요?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그래서 그냥 등기 없이 따라갑니다. 그게 여기 1항의 이 녹색 똑같아요. 그럼 자 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을 부정하여 이전한다. 등기 없이. 이게 작년 시험 정답이에요. 그다음 이번에는 요역지를 판 게 아니라 요역지를 병에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서 병이 토지를 사용하면 병이 통행해야겠죠? 그러니까 지역권도 병이 행사한다. 그 다음 요역지는 토지니까 토지의 저당 설정할 수 있죠. 토지의 저당 설정하면 저당권은 토지를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칩니다. 이게 이제 여기 파란색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가 여기 이외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목적이 된답니다. 그러나 단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응합니다. 어떤 약정이 없을 때 미친다는 거죠. 이처럼 지역권은 종된 권리라 요역지를 따라다닙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요역지는 내버려 두고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됩니다. 아니 요역지 소유자 을인데 지역권만 돈 주고 사서 뭐합니까? 여기서 무슨 왔다 갔다 운동합니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양도 못합니다. 그래도 그럴 게 몸은 가만히 있는데 그림자만 움직여요? 그럼 귀신이죠. 귀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요역지는 토지니까 토지에 저당 설정할 수 있죠. 그럼 그 저당권은 토지를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친다요. 근데 반대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종된 권리만 저당 설정할 수 없답니다. 이 빨강색이 여기 2항 빨강색이에요. 자, 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 안 되죠? 하거나 다른 권리가 예를 저당권 목적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 밑줄에서요. 자, 292조 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중등 권리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되고 또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지금 여러분 책 법조문이 칠판이랑 조금씩 다른 게 한 번씩 다른 게 있거든요. 이게 법조문 원본이에요, 원본. 근데 책에 있는 건 지금 해설을 약간 첨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너무 자세해요, 지금 여러분에서. 이게 법조문 원본이고 책이 좀 다르죠. 이건 약간 설명을 추가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친절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그다음 자 2항 지역권은 가로쳐 보세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가로. 다음 양도 안 되죠.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가로 열고 저당권도 원래 법에는 없는데 예로서 딱 친절하게 쓰는 거죠. 다른 권리 목적이 될 수 없답니다.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1번이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양괄호 2번과 3번도 네 줄 다 체크하세요. 칠판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다음 그 밑에 3번 불가분성에서 법조문 박스 있죠. 그럼 두 번째 295조 1항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 1을 취득합니다. 그래야 같이 다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오세요. 385페이지 중간에 02번 지역권 취득에서 양괄호 1번 일반적 취득 사유는 지금 했습니다. 밑에 두 줄만 일단 체크. 지역권 계약과 지역권 등기한다가 일반적. 파란색 2번은 취득시효네요. 그럼 자, 칠판 봐보세요. 우리 현재 지역권이 없어요. 지역권이 없다면 지역권을 취득시효할 수 있어요. 그럼 294조에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맺죠?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245조가 소유권 취득시효죠. 그럼 20년 그리고 소유권 등기가 해야 되죠? 이걸 준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책 양괄호 1번 밑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한해서 지역권을 취득시효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 원본이에요. 여러분 책은 약간 변형한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처럼 여기는 지금 통행을 위한 지역권인데 우리 판례가 통행지역권 취득시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정되려면 첫째, 반드시 을 돈으로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통로 개설하지 않으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을 돈으로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한다. 그리고 여기가 20년이니까 20년간 통행하고 여기도 소유권 등기해야 되죠? 그럼 여기도 지역권 등기해야 취득시효합니다. 그 다음 여기 불법조음이자 부할 필요 있나요? 불법조음이자 부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불법조음이자는 취득시효 못합니다. 그럼 적법은 가능하죠? 그럼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적법이죠. 그래서 걔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취득시효하면 기간은 무제한이에요. 존속기간 제한 없어요. 무제한이라 갑이 손해가 생기니까 그럼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손해나 손실을 보상해 준다. 유상입니다. 이것도 지금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책에 양괄호 2번이 있어요. 양괄호 2번 동그라미 1번 네 줄 다 체크하세요. 그게 통로 개설 그 말이고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습니까?
3번도 네 줄 다 체크. 그럼 둘째 줄에 불법점자 X 이런 말이에요. 이게 넘깁니다. 양가로 3번은 제목만 몇 줄. 양가로 3번. 지역권을 취득 시하는 경우 등기 동그라미 지역권 등기하여야 지역권 취득한다. 양가로 4번은 밑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그럼 자 밑줄 잘 하세요. 자 핵심 판례 보세요. 셋째 줄 중간에 쉼표 뒤에 밑줄 쉼표 뒤에 통행지역권을 취득 시한 경우에도 그 아랫줄 요역지 소유자 을은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료에서 승역지 소유자가 갑이 입은 자 동그라미 손해보상 동그라미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거기까지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88페이지 오세요. 388페이지 이제 04번 지역권 요력에서 제일 밑에 파란색 4번 있습니까? 밑에 네 줄 다 체크. 옛날에 있습니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배타적 점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청 중에 반환청구권 없다. 그래서 넷째 줄 끝에 반환청구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만 있고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잡아보세요. 이 지역권 취득했다면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사는 거 아니죠? 지역권자는 여기를 점유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러니까 누가 여기를 침해하더라도 반환 청구는 못합니다. 방해 제거 살짝 비껴달라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만 있고 반환 청구권은 준용되지 않아서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저당권도 똑같다. 여기까지 해서 지역권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10분 휴식하시고 이제 전세권을 하겠습니다.